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사업이 지난 4월 9일 출고식 이후 국내외의 호평을 받으며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 사업에 투입될 비용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출고식을 계기로 담당 장관을 한국에 보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시설에서 열린 출고식에 내빈으로 참석했고 청와대와 국방부 등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그러나 전투기 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재를 뿌렸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랬던 그가 내 명예를 걸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개발 협력을 완수하겠다고 말할 정도가 된 사정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실 프라보워 장관이 그동안 틈만 나면 다른 기종에 한눈을 판 것은 내부의 정치적 상황과 미국 및 유럽의 방위산 업체들이 벌인 로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었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KF-X를 놓치기도 아깝지만 뭔가 조바심이 나기도 해서 차선책으로 더 나은 조건을 계속 찾아 헤맨 것이었다. 그런데 KF-21이 상당히 괜찮다는 소식에 다른 기종에 눈을 돌리던 기류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처럼 KF-X 사업 협력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라보워 장관이 명예를 걸겠다고 할 정도로 마음이 움직인 것은 의외로 작은 데서 출발했다. 4월 8일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청사 앞에서 프라보워 장관 공식 환영 행사가 열렸다. 의장대 사열에 앞서 예포 19발이 발사됐고 서욱 국방부 장관과 프라보워 장관이 의전 차량에 동승해 사열을 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한국에서 대통령과 총리를 각각 예방하는 등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정치인의 위상에 걸맞은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 육군 중장 출신을 정치에 투신한 프라보워 장관은 한국 국방부가 열어준 의장 행사 특히 19발의 예포 발사에 상당히 의미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군복을 벗고 정치인이 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사관학교를 졸업한 그에게 과거의 추억을 일깨워준 이벤트로 여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 국방부는 예포를 발사한 탄피에 프라보워 장관의 이름을 새겨서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자신의 이름이 박혀있는 탄피를 받으며 내 명예를 걸고 한국과의 전투기 협력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출고식을 통해 KF-21의 성능을 체감한 프라보워 장관이 군인 출신의 감성을 건드린 한정판 탄피 선물을 보자 뭔가 결심을 한 듯한 모습을 보인 셈이다. 프라보워 장관 일행이 떠난 뒤 며칠 지난 시점에 방위사업청 KF-21 보람의 사업관리기관의 고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계속 공동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에 낙관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냈고 인도네시아가 한국 측에 실무협상을 어서 하자고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질질 끌던 최근 몇 년간의 행태를 보면 이례적인 모습이었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2018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방한 시 사업비 분담금을 축소해달라고 요구하며 재협상 카드를 내밀었다. 이에 1년이 넘게 협상을 벌이고 있었는데 프라보워 장관이 취임하면서 협상 자체를 중단시켰다. 그랬던 인도네시아가 이제는 오히려 협상을 서두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가 실력 행사 차원에서 철수시켰던 자국 기술진 114명도 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방역을 내세워 한국에 있던 기술진을 지난해 3월 철수시켰는데 공동개발 사업에서 발을 빼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인도네시아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다시 합류함에 따라 공동개발 절차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KF-21은 지상평가를 마치고 내년 초에 실제로 첫 비행을 시작해 전투기로서의 실제 성능 검증을 받는다. 군은 KF-21이 현재 4.5세대 제한적 스텔스 성능이지만 향후 대폭적인 개량 사업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도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한눈에 보는 이슈 KF-21 스텔스기로 개발 안 한 이유 방사청의 협동작전 고려. 최근 첫 시제기가 출고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와 관련해 일각에선 스텔스기로 개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이미 군이 보유한 전투기와의 협동작전을 고려해서 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9일 대한민국 자체 전투기 개발 및 노후 전투기 대체 사업의 결과물인 KF-21로 시제기가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선포한 후부터 국산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지 20년 만의 성과다. KF-21은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군이 장기 운영 중인 노후 전투기 F-4, F-5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중이다. 약 120대 양산 예정이며 총 개발 비용은 약 8조 8,300여억 원이다. 그런데 왜 하필 4.5세대 전투기로 개발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해서 배치했고 미국은 F-22, F-35를 능가하는 6세대 전투기를 이미 시험 비행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스텔스기인 F-35 105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도 2021년까지 F-35A 40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한다. 이에 대해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 다나나나느난자느느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는 최근 한국국방연구원 KI기에 기고한 글에서 검토 단계에서 KF-21은 당시 한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전투기인 F-15K와 FX, 현재 F-35A와 함께 협동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스텔스 능력과 같은 5세대 전투 능력보다는 다양한 무장 장착과 작전 수행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KF-16 동급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고 이를 4.5세대급 전투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단장은 한국 공군의 작전 근간은 한미연합작전인데 이에 따라 연합 상호 융성 확보가 핵심 고려사항으로 대두됐고 연합 전술 데이터 통신과 연합 비화통신 장비에 대한 체계 통합이 필요했다며 한국 공군이 기존에 갖고 있는 항공탄약 활용 및 유사시 주한 미 공군과의 항공탄약 공동 활용 또한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기존의 군이 보유한 전투기와의 협동작전 능력 그리고 주한 미 공군과의 연합작전 능력을 우선 고려한 결과물이 4.5세대 미디엄급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이라는 설명이다. 군, 향후 스텔스기 진화 가능성 여러나 확장성 가질 수 있어. 하지만 KF-21이 향후 스텔스기로의 진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이 군 안팎의 중론이다. 스텔스기의 핵심은 저피탐이다. 저피탐이란 Low Probability of Intercept, LPI인데 쉽게 말해 적에게 탐지가 될 가능성을 낮추는 것, 피탐 확률 감소이다. 저피탐은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는 면적이 아주 작아지는 것이다. 아쉽게도 100% 포착되지 않는 건 없다. 다만 적이 레이더를 통해 볼 때 전투기인지 새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저피탐 기능을 갖추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전투기의 형상이다. 기존 전투기 F-4, F-5, F-16 등을 보면 전투기 끝이 둥근 모양에 가깝다. 그런데 스텔스기인 F-22, F-35를 보면 전투기 끝이 뾰족한 모양이다. 1991년 걸프전에서 활약한 것으로 유명한 F-117은 거의 가자미를 연상케 할 만큼 전투기 끝이 뾰족하다. 전투기 끝이 뾰족해야 적의 레이더에서 쏜 전파가 적게 반사되기 때문이다. KF-21 역시 전투기 끝이 뾰족하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KF-21도 향후 스텔스기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강은호 방사청장도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KF-21이 북한에 대한 비대칭 무기로 힘을 가지려면 스텔스 기능이 돼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확장성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